못해. 저 화석 바이크는 사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모브루 채널의 오토백입니다. 오늘은 단종된 모델들 그리고 단종될 모델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종된 모델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보면은 한국에서 단종되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단종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 차이는 좀 분명히 좀 나눠집니다. 해외에서는 아직도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안 팔리는 것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해외 공장에서 계속 부품을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단종된 모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팔렸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부품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구하기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어려워져. 10년 이상 지난 바이크다. 근데 완전 단종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은 부품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전 시간에 유로5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종되는 모델이 사실상 많아요. 한국 내에서. 유로4 기준에 맞췄던 모델이 단종되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 수급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수입사들이 뭐 공장에서 계속 부품을 수급할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계속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을 끊임없이 찍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글로벌적으로 단종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더 이상 생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게 정말 너무 많이 팔렸다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한 10년치, 20년치 재고는 보유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모품류는, 그리고 굳이 부품이 아니더라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좀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특이한 브랜드다, 판매량이 많지 않다 싶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시지 않거나 내가 해외 이베이나 이런 데서 중고 부품이라도 떼올 생각을 하고서는 구입하시는 게 맞죠. 형 궁금한 거. 내가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이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모델이 있어. 근데 얘가 원하는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오토바이라는 게 무한한 생명을 가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적어도 뭐 최소 우리 뭐 보통 1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10년이라고 봐. 보통 뭐 그러면은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 10년이라고 보고 10년의 기준에서 내가 이제는 좋아하는 모델이 있는데, 얘가 당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단종이 돼. 근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어려운 질문이야. 그래? 사실 그런 모델들이 꽤 많아.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단종이 됐지만 해외에서는 계속 팔리는 모델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오토바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거나 진짜 오토바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센터들이 있어. 그런 데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화석 오토바이, 우리는 화석 오토바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걸? 화석이라 안 사는 게 좋아. 일반 라이더나 그냥 오토바이에 대해서 크게 비즈니스에서 관련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추천을 하진 않아. 내 경우를 들어볼게. 지금 내가 지금 제일 크게 타고 있는 게 CB1300이잖아. 너의 최고의 에마지. 내 최애 에마잖아. 저게 2003년식인가 그래. 지금 몇 년도야? 2020년. 그래. 17년이 됐어. 근데 아직 쌩쌩하지. 아직 쌩쌩하지. 그러면 저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인가 4년도까지 팔았을 거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때 이후로 판 적이 없어. 단종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일단은 중고차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됐었어. 내가 나중에 중고로 사긴 했지만, 근데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구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렵고, 저 차가 17년이 됐지만 저기서 리뉴얼돼서 또 한 번 나왔단 말이야. 12300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차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야. 일본에서도 저거는 뭐랄까, 혼다 하면 12 시리즈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어. 인기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부품도 어느 정도 있고, 저게 해외에서도 중고 부품들을 구하기가 그나마 괜찮은 모델이야. 구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또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나마 가능한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들은 이게 오래되면 멀쩡한 것 같지만 쉽게 깨지는 성질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 풀다가 볼트가 부러져 버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오래된 바이크일수록 작업자, 정비사의 숙련도가 낮으면 그 오토바이는 쉽게 망가져. 근데 일반적인 형 같은 사람, 진짜 오토바이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이 오토바이 너무나도 갖고 싶다. 일단은 첫 번째, 제대로 된 중고차를 구할 수가 없겠지. 두 번째, 어느 센터가 이걸 잘하고 숙련도 있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세 번째, 부품은 센터에서 구해다 주는 생각이 대부분일 거야. 근데 필요하다면 자기가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아,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저런 걸 탄다? 그러면 돈만 계속 나가는 거야. 제대로 타지도 못하면서, 수리가 있어야, 수리를 해야 되니까 타지도 못하면서 돈만 들어가.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만약 이게 사실 그런 모델들도 있어. 형 차도 포르쉐, 페라리 엄청 고가의 모델들 잘 묵혀놓으면 진짜 올드카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동차 부품 하나씩 깎았어. 올드카 타는 사람들은. 근데 오토바이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의 성향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지금 12300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유명했다 그랬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단종이 됐잖아. 왜 나라마다, 물론 환경 기준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선호도로 따졌을 때 어느 나라에선 잘 팔리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안 팔려.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도로 상황은 그래도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선 사람들의 선호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왜 어떤 거는 단종이 되고 어떤 거는 단종이 안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단종이 되고, 왜 이런 거야? 결국엔 그 나라의 사업 수익성에 달려있어. 사실상 그거는 이게 환경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 일단은 그거는 법적인 거니까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가 달려있잖아. 일단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수익성인데, 산업 구조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대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든다고 해서 많이 만들 수가 없어. 애초에 타는 사람이 한정돼 있단 말이야. 매니아층만. 매니아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만들 수 없는데 가격이 비싸. 그럼 당연히 적게 만들면 가격이 비싸잖아. 한국에서 저 12300이 명차라고 소문이 났지만 가격대 때문에 산 사람이 많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돈이야. 돈이네. 결국은 돈이야. 이게 사느냐 안 사느냐, 고객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가 이 정도 성능의 오토바이에, 이 정도 디자인 오토바이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인데, 그게 안 맞는 거지. 그게 가장 크고, 다 도로가 깔려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정말 그 도로가 환경이 같지가 않아. 형, 미국의 하이웨이가 봐봐. 몇백 킬로가 그냥 광활하게 쫙 펼쳐져 있어. 미국 가봤습니까? 가봤죠. 올랜도 한번 가봤죠.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딱 타. 그럼 엄청나게 장거리지. 투어러가 작살 난단 말이야. 투어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나라적 환경도 필요해.
그리고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 내가 무조건 뭐 알차, 코너가 좋은 데들이면 알차가 확실히 많이 팔리겠고, 임도가 많은 데들이면은 이제 듀얼 퍼포스나 오프로드가 많이 팔리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우리나라 성향에 안 맞는 바이크들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진짜 디자인 하나에도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FSH, SH 모드라는 모델이 있어. 그거 어디 브랜드인가요? 그건 혼다 브랜드야. 근데 이게 유럽이나 현지에서는 굉장히 고급 모델이야. 엔진 같은 경우는 PCX랑 같은 엔진을 써. 그리고 기능 같은 것도 PCX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 유럽에서는 가성비 좋고 괜찮은 모델로 정통이 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여왔지. 근데 한국에서는 안 팔려. 왜 안 팔렸나요? 일단 디자인이 후지다 이거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유럽 스타일은 가성비를 되게 잘 디자인이랑 어울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레트로적인 것도 아니고 애매했던 거야,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 한 350이었던 걸로 기억돼. 그러니까 누가 안 사.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종이 결국 됐고. 근데 부품 잘 나와. 어제 P6랑 같은 엔진이라고 그랬잖아. 부품 호환되는 것도 꽤 많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데, 아까 뭐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오토바이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 오토바이 이 모델을 좋아해도 계산을 두드려 봐서 얘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종이 될지, 그리고 해외 부품 수급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확인해 봐야지.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해. 저 화석 바이크는 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저는 그럼 사도 돼요? 솔직히 나도 저거 힘들어. 그런가요? 그 정도인가요? 나 저기에 다는 튜닝 부품들 있잖아. 전부 다 이베이나 일본 옥션에서 주문해. 내가 직접 주문해서 산다고. 그래서 장착하는 거야. 부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봐봐. 한국엔 법인이 있고, 막 배로 오고, 막 비행기로 오고, 부품들이 오잖아. 양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배송비 같은 거, 관세 같은 거, 다 계산돼서 얼마다 해서 나오잖아. 내가 일본에서 주문하잖아. 그러면 일본에서 넘어올 때 관세 들어가지, 배송비 무게에 따라 결정돼, 무게랑 부피에 따라 결정되지. 거기서 머플러 같은 거 한 75,000원에 샀어. 개꿀이다. 이거 신품으로 사면은 30만원인데 중고 한 75,000원에 사잖아. 한국에 넘어오는 순간 한 15만원이 돼버려. 배송비 붙지 관세 붙지 하면서 한 15만원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부품 구할 걸 그랬나? 중고 부품 구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못 구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말했잖아. 올드 바이크일수록 정비사의 기술력이 요된다고. 되게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데, 형 그런데 알고 있어? 나는 정비사가 아니잖아. 너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근데 돈은? 돈? 네가.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많아. 그치.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거하고 비용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올드카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타는 이유가 뭐야?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데가 문제 있으면 또 다른 데가 문제 생기고, 이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수리가 된단 말이야?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 오토바이도 똑같아. 어느 한 군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쳤지만, 이미 노후화될 대로 노후화된 바이크가 다른 데들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엄청 많아. 리스토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알 거야. 저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부품 수급을 뭐 이베이나 뭐 해외에 있는 데서 사는데 관세 비행기나 배 타고 오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러면은 몇 달이고 몇 개월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럼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겠네요. 그것도 하면서 알아야 돼. 나름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수익 금지 품목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돼. 오토바이도 그런 게 있나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차대를 바꾸는 거를 용납을 안 해. 법적으로. 근데 차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차 때 써봤자 나중에 뭐 대형차인 경우는 환경검사 통과가 안 돼. 차대가 바뀌었네요. 이거 대포차. 이지랄 해버려. 그런 경우도 있고, 엔진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야. 엔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안 돼. 근데 한다 하더라도 형 엔진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알아? 진짜 작게 잡아봐야 못해도 30kg 낼 텐데, 그거 배송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 무게에 따라 또 다르니까요. 오토바이가 둘 중 하나야. 오토바이 부품들은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나가거나 보통 그래.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일단은 오늘 단종된 모델들 그리고 단종될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면 글로벌적으로 단종이 되지 않는다면 부품 수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대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제품이랑 부품 생산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글로벌적으로 단종됐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렀다, 이런 화석 바이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벅차실 거예요. 요거는 장담합니다. 오토바이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태반입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브로 채널의 오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